네, 안녕하세요. 국자재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제 뒤에 보이는 저 문 보이시나요? 예, 여기는 바로 도쿄 지오다구에 있는 야사쿠니 신사예요. 여러분들 뭐 야사쿠니 신사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고이즈미 총리랑 아베 총리가 참배를 하면서 굉장히 중국과 한국의 반감을 샀던 그런 곳인데요. 저도 사실 이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그냥 야스쿠니 신사 말로만 들었고 우리가 굉장히 좀 싫어하는 곳이죠. A급 태평양 전범자 14명이 안치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저희로서 반감이 있는 곳이긴 한데, 오늘 야스쿠니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한번 들어가서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게 야스쿠니 신사예요. 신사하고 보니까 여기는 만들어진 지가 지금 15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온 이유는 하여튼 뭐 우리들이 야스쿠니 신사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께 안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신사 이 문은 굉장히 크네요. 웅장합니다. 아주 입구부터. 네, 이거 야스쿠니 신사 내부는요, 그냥 여타 일본에 잘 조성된 공원이랑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 지나가긴 몇 번 지나갔는데, 사실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네, 안으로 들어오면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아서 못 들어왔었는데, 오늘 영상을 찍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여기 오니까 오무라 마스지로라고 하는, 별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은 아닌데, 하여튼 메이지 유신 때 그 근대 군인을 창설한 인물의 동상이 있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입장에서 이 사람 때문에 일본이 아주 강력한 신식 군대를 갖추는 어떠한 시발점이 됐다, 이런 사람인가 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군대가 강력해짐으로써, 신식 군대가 만들어짐으로써, 상대적으로 우리 조선이 짓밟히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재수 없는 새끼죠. 네, 하여튼 점점 중앙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곳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고이즈미 총리와 아베 총리, 이 두 사람이 정치적 쇼가 됐든 보수를 집결하려고 했던, 하여튼 신사 참배를 계속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그리고 중국인들에게 공분을 샀던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보니까 여기 야스쿠니 이제 여기 신사 건립된 지 150주년 기념 사업, 그래서 또 몇 가지 건축물을 이 신사를 또 기리고 그러기 위해서 짓나봐요. 네. 그냥 신사 한복판에 오줌을 좀 갈기고 싶은데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제가 또 우리 민폐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오줌을 갈겨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에 수천 개의 신사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본에 있는 신사 중에서 규모면으로는 가장 큰 신사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할머니들 오셔갖고 사진 찍네. 저런 사람들이 이제 약간 아마도 일본의 우파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겠죠. 여기 와서 참배하고 사진 찍고 하는 거 보면, 노인네들, 이런 노인네들, 드디어 이제 그 안에 중앙 홀 게이트를 통과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왔고요. 저 앞에 저 건물 여러분들, 저 신사 굉장히 낯이 익죠? 신사에 들어왔고요. 역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참배를 하고 있네요. 제가 이제 여기 여러분들 문이 보이시죠? 문 안에 들어가서 영상을 촬영하려고 했더니, 안에 계신 분이 요 바깥에서는 괜찮은데 안에 들어오면 영상 촬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안 되는 건지,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못하게 하는 건지, 제가 이제 한국말을 중얼중얼 한 걸 들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여기서 찍는 건 괜찮대요. 그래서 또 이 문 안에 들어가도 저 신사 건물 자체를 사진이나 영상 찍으면 안 되지만, 신사 건물 말고 저 안에도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공터 같은 게 있어요. 공터 같은 데 찍으면 그것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재밌죠? 어찌됐건 일본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기 와서 저렇게 참배를 하는 일본 사람들도 꽤 많이 보입니다. 신사 정면에서는 못 찍게 하는데요, 여기 옆에서 이렇게 옆에 조그만 광장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찍어도 되나봐요. 보니까 관광객들이 사진 찍는 거나 영상 찍는 거를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여기 신사 건물이고요. 여기에는 우리의 공부를 사게 하는 A급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자 14명이
합산이 되어 있죠. 합사되어 있죠. 그래서 예, 여기서 이제 저 앞에 저 일본 사람들 저 참배하는 저기서 아베와 뭐 고이즈미가 때 되면 참배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분을 사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저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네요. 예, 참배를 하는 모습이 보이죠? 네, 일본 사람들이. 네, 신사 그 본관 참배하는 곳 뒤쪽은 저런 모습인데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촬영을 하기가 어렵네요. 예, 이곳에 오니까 참 또 여러 생각이 듭니다.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우리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은 테러범일 것이고, 또 우리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런 독립운동가 분들은 뭐 게릴라, 현재 뭐 중동의 IS 같은 그런 집단처럼 인식이 돼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또 분노하는 또 전범자들은 여기 입장에서는 또 그걸 영웅시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일본과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이 아픈 역사의 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 또 슬슬 이렇게 또 분노가 치밀러 올라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저 신사 본당 바로 옆에는 또 이런 건물이 있는데, 여기는 아마 이제 돈을 주고 정확하게 이제 신사 참배 명단에 명부를 올리는 그런 곳인데, 2,000엔, 그러니까 한국 돈 2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개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뭐 일본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2,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렇게 도네이션 같은 거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내고 본인이 여기 신사 참배한 거기에 본인의 이름을 올리는 거죠. 예, 뭐 여기 주 수입원이 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안에 찍고 싶은데 못 찍게 해서 찍을 수가 없었네요. 네, 시사공원 안쪽에는 유식관이라는 그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시장 안쪽에 들어갔고 뭘 전시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약간 뭐 제국주의를 느낄 수 있는 그 당시 일본의 뭐 그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식 무기도 뭐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네, 1층 로비에는 증기기관차, 그리고 당시 일본 제국주의 당시의 전투기, 그리고 뭐 함포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태평양 전쟁 때 쓰였던 무기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레라고 히로시마 옆에 갔을 때 그런 분위기예요. 실제 당시에 쓰였던 유품들이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이거 보면 저도 그 히로시마 구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이런 비행기를 만들었다라는 게, 이런 전폭기를 만들었다라는 게 굉장히 일본이 얼마나 그 당시 강했는지, 또 상대적으로 우리 조선이 얼마나 약했는지 느껴집니다. 여기도 그 제가 구례에서 봤던 그 야마토 전함의 모형이 동상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전함이었죠. 일본인들에게 제국주의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는 그런 전함이었는데, 출항하자마자 싸워보지도 못하고 침몰됐던 일본의 입장에서 비운의 전함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있네요. 여기 인가너레라고. 네, 이 안에 예전에는 이제 뭐 GPS 기술이나 이런 뭐 이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안에 들어가서 타고 들어가서 저 잠만경으로 목표물을 확인하고 자기의 목숨과 함께 적군에게 타격을 입혔던 인간어뢰, 여기 구례에서도 봤는데 여기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태평양 전쟁 당시 뭐 일본 제국군의 뭐 주력 전차였나봐요. 네, 쇼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당시 일본의 항공모함입니다. 야, 진짜 대단하네, 진짜.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군의 그 해군력을 또 보여주는 이런 그 당시를 대표했던 전함들이 이렇게 또 전시가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해군력이 막강했는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소름도 끼치고 그렇습니다.
예, 당시 잠수함. 예, 이 잠수함에다가 이렇게 인간 어뢰를 싣고 적진 근처까지 가서 예, 저 인간 어뢰를 타고 예, 이걸 타고 이제 적진에 돌진을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무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본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를 위해서 서로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문화가 일본에 좀 있어요. 예, 뭐 태평양 전쟁 때 희생당한 수많은 또 일본 군들의 이런 사진, 위패가 또 합장이 되어 있는 곳이죠. 아, 이 전시관 들어오니까 진짜 그 또 구례라는 곳, 또 히로시마 평화 기념관 전시관에서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어떤 느낌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평화 기념관 같은 경우에 그런 데서는 어떤 전쟁의 아픔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연출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그 제국주의, 그러니까 일본의 위대함. 여기 지금 사실 사진을 여긴 찍게 허용을 하고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곳에서는 사진이나 영상을 허용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둘러보니까 어떤 그 위대한 제국주의 또 위대한 일본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거죠. 사실 저희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침략을 받았던 사람들 그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하여튼 뭐 일본 사람들이 이 전시를 본다면 또 젊은 사람들이 본다면 우리가 일본이 이렇게 예전에 위대했고 아시아의 맹주로서 이런 큰 권력과 또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 뭐 이런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그리고 일본 군인들 뭐 가미가제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간 어뢰 가이텐이라는 이제 회천이라는 이름의 그 인간 어뢰 이렇게 어찌됐건 그 태평양 전쟁 때 희생됐던 모든 군인들이 영웅시되고 있는, 그러니까 뭐 그쵸, 뭐 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전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본을 위해서, 일본의 제국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희생된 젊은이들인데 어찌됐건 그게 뭐 나라를 지키려는 게 아니었잖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그 태평양 이제 한국 전쟁 때 북한의 침략에 맞서서 우리 남한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전사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일제 침략에 맞서서 독립군들이 어쨌든 외부의 침략에 맞서서 전사한 게 아니라 여기는 일본은 외부를 침략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략을 당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스토리들을 굉장히 영웅시 전시를 해서 제가 히로시마에 있는 또 오키나와에 있는 전쟁 평화기념관, 평화기념공원에서 느꼈던 거랑 완전 다른 느낌을 봤고요. 그리고 왜 아베가 이렇게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지 알 것 같고, 정말 일본이 만약에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거의 뭐 100년 전이에요. 거의 100년 전에 이런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만들었고 항공모함을 만들었고,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항공모함 건조 기술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기술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80년 전에 이미 엄청난 그 항모, 그리고 항공모함, 잠수함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저력이 있던 나라였고, 또 듣기에는 뭐 미쓰비시 중공업 이런 이제 전범 기업이죠. 예, 이런 데서는 정확히 100일이면은 핵무기, 핵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제법상으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나라, 그리고 많은 것들을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군사 쪽으로, 군력적으로.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지 일본이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자유롭게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그리고 자유롭게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 중공업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런 사태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구례에서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기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예, 정말 감정이 구례에서는 좀 구례 그 도시에서 느꼈던 느낌과 또 어찌됐건 오키나와 또 히로시마에서 느꼈던 느낌과는 또 다른 이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이 전시관에서 또 다른 느낌을 받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지 마시고요. 혹시 도쿄에 나중에 이제 관광 올 일이 생기시면요, 여러분들 그 야스쿠니 신사도 보시고 또 여기 전시회도 보시면서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우리 애국심을 다시 한번 고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유럽의 산업혁명 그리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 어찌됐건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죠, 일본은. 사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이런 걸 만들어낼 때 우리 조선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결코
다시는 일본이 이런 야욕을 부리는 그런 기회는 결코 없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이곳에 와서 마음을 다져봅니다, 여러분. 여기는 그 초등학생들이 아마 여기 전시관을 보고 나서 이제 뭐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림을 보면서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라는 걸 반성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거든요. 다 이런 그림을 보면 당시 얼마나 일본이 위대했나, 당시 그 제국주의가 얼마나 강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느낀 것 같아요. 이 전시관을 보면서. 이 작품이 초등학교 6학년 애가 그린 금상을 받은 작품이네요. 금상. 이거 보십시오. 아, 참. 네, 뭐, 이 야스쿠니 신사에 와서 느낀 거는요. 물론 뭐, 이 신사가 만들어진 이유는 처음에 150년에 만들어졌던 그 이유는 이제 이건 아니겠지만 지금은 이 야스쿠니 신사가 그 1급 전범자들이 여기에 합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일본 정부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제국주의 당시에 그런 침략주의 이런 것들을 반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위대한 일본, 어떤 그 당시에 강력했던 일본, 그리고 어떤 일본의 근대 그 제국주의의 발전, 또 일본 신식 군대의 창건 발전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와서 구경을 하면 느낄 수 있도록 그게 연출을 해놨네요. 그래서 저도 들어와 보고 왜 이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많은 피해 국가 뭐 우리 한국이든 중국이든 민감해하고 이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반감이 있고 하는지 제가 들어와서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 들어와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뭐 어떻게 보면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 성향의 극우파들의 어떤 메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어찌됐건 다시 한번 이 야스쿠니 신사를 보면서 여러 감정이 드는데, 첫 번째, 전쟁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너무나 그 뭐 피해를 준 국가든 피해를 받은 저희 같은 피해자든 너무나 큰 희생이 있는 것이다라는 걸 느꼈고, 이런 일본의 어떤 이런 제국주의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고, 예, 그리고 또 한번 우리 역사, 우리 역사가 얼마나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하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참 부족했고 얼마나 참 모자랐는지에 대한 반성도 한번 해보게 됐고요.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동경에 오실 일이 있으시다면 지금 말고 한번 이 야스쿠니 신사도 한번 와서 보시고, 그 다음에 야스쿠니 신사 옆에 있는 그 박물관도 한번 보시면 대한민국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국제화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